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삼성전자 차트 보이시죠? 차트랑 제가 이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로 번호 숫자 010 여기로 T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도 여기 4,000명 가까이 되시는 요 방에서 저에게 멘탈 관리, 시장 분석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좋지 않죠? 자, 삼성전자가 사상 첫 매출 300조를 올해 달성을 했어요. 정말 좋았죠. 하지만 비상경영 선언을 했어요. 왜 그랬나요? 4분기 영업이익이 추락을 지금 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절벽, 가전 반도체도 실적 타격, 그래서 긴축 경영에 돌입한다고 해요. 지금 경기 침체로 소비 절벽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이엔드 테크 제품, 하이엔드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고급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이런 것들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죠. 견조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하이엔드가 아닌 급에서는 실적 타격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바로 옆에 보시면 삼성전자 D램 매출이 3분의 1이 증발했대요. 그만큼 지금 소비 절벽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고, 4분기 13조 원을 넘었던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꼬꾸라질 전망이다. 6조 원대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 보시면 절반 정도 타격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제로 절반 정도 떨어진 거예요. 주가가. 작년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이렇게 그을게요. 작년 4분기 실적이 이 정도가 있었는데, 자, 이것에 대한 전망은 2020년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다 뭐 이러지만, 여기서 여기를 미래를 보고 주식이 먼저 선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여기에 미래를 보고 먼저 선반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5만원 6만원대 왔으면 9만원 거의 대비해가지고 거의 절반 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가는 거의 반영이 사실 됐어요. 이게 빠진들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자, 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그래갖고 뭐 전 세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사상 최대 경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랭하다. 왜? 작년에는 좋았지만 지금 안 되니까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정기 인사로 조직을 재정비한 후 비상경영 체제 전환을 선언했어요.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는 없다. D램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업황이나 소비 심리 등의 외부 변수가 커서 우리도 이 가격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내년에 보시면 이제 내년 위기 돌파 전략을 모색한다. 그래서 글로벌 전략 회의 주제를 해서 내년 사업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DS 부분, DX 부분 이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경비 절감을 하고 자, 해법 찾기 보시면 어떤 논의가 오고 갈까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시장 불황 타개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전략을 짜고 내년을 대비하는 단계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오늘 나온 기사예요. 오늘 오전에. 자, 보세요. 작년에는 올해의 업황을 걱정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어요. 자, 올해는 어떻게 된다? 이제 비상체제 경영을 하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2750 간다고 노무라가 증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토픽은 삼성전자, LG엔솔이라고 해요. 결국 시장이 코스피가 2750을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LG엔솔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고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자,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지금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겠습니까? 시장이 삼성을 견인하는 거고 삼성이 또 시장을 견인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해요. 제가 차트 분석까지 오늘 다 해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텔레그램에 오신 분들은 오늘도 보시지만 텔레그램에 안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괜히 불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있어요. 이 텔레그램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제가 제 의견을 쭉 얘기했어요. 어디죠? 금리 인상 1월 2월 두 번이면 아마 금리를 5%는 달성을 한 상태일 텐데 이미 목표 금리는 도달했고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하나 싶죠. 5%라는 금리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물가는 결국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자, 결국 내년 2월에서 3월이 되면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에서 종결 단계가 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FOMC 회의가 나오면 동결 혹은 금리 인하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인하를 보기에는 약간 조금 좀 성급한 거고, 이제는 이제 동결이나 종결 쪽에서 이 내년 2월 3월을 맞이하는 그런 시장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결국 내년 1월에 시장이 안 오를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장을 겪어본 결과 1월에 안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1월에 만약에 조금 부진했으면 2월에 날아가고 3월에 급락을 했어요. 저는 그런 여러 굉장히 오랜 기간의 어떤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금리 인상이 있지만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보세요.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3년간 지속됐어요.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희 이제 늙은 아버지가 지배를 못하요. 중국에 계세요. 아직도. 저희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집에도 안 옵니다. 한국을 지금 3년째 오질 않아요. 봉쇄 정책이 끝나면 온대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봉쇄 정책도.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기 민감 산업이 부진하대요. 경기 민감이라는 건 뭡니까?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들.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죠. 보통 지금 가전,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경기에 민감한 제품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 것들,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 여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경기 민감 산업이죠. 이런 것들이 부진해요. 또 미중 갈등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미중 갈등도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또 네덜란드랑 일본이 지금 이제 미국 편에 들면서 중국으로의 이 장비를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틱톡 방지법 이래가지고 화웨이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이 5G 관련된 건데, 옛날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삼성전자를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찍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 화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웨이는 기업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화웨이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주주 최대 주주가 4%인가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퇴역한 군인이에요. 중국에 퇴역한 군인. 그렇다는 것은 나머지 96%의 지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공개가 된 적이 없어요. 이거를 20년간 FBI가 쫓았어요. 그런 곳에 5G 이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 데이터가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고 지금 화웨이든 틱톡이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뺏기기 싫어서 우리나라 네이버, 카톡 이런 것도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이 사실은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하는 짓거리에 반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도 전쟁 종결이 아직 남아있고 미중 갈등도 계속해서, 하지만 미중 갈등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재료로서의 어떤 악재로서의 재료의 힘은 떨어져 있어요.
전쟁도 종결이 되면 이것도 시장을 발목을 이제 풀 거고, 보험세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렇게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민간 산업에 대한 부진 이런 것들은 자연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적 하향세가 내년 2분기 바닥을 찍을 것이다. 바닥을 찍는다 그러면 이미 1분기에는 다 올라버려 있어요. 그게 내년 1, 2, 3월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1, 2분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제히 해결되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는 2750으로 제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 급등 문제가 요것이 해결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급락했던 걸 2024년까지도 이런 주가 회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견디시면, 자 1월에도 마찬가지. 1월에 1, 2월에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또 안 떨어질까요? 주가가 오르면 떨어지고 다시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반도체, 전기차, 철강, 석유화학, 이 경기에 민감한 것들, 그러면서 반도체가 내년 2분기 업황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저는 이 삼성전자가 내년 말에는 정말 최고점에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게 있잖아요. 특별 배당금. 그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내년 말쯤 되면, 내년 1, 2월에 보세요. 내년 1, 2월에 목표치가 2750으로 나왔어요. 그럼 2750에 한 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연말이 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 2월에 이미 막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막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을 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연매출 300조 돌파해도 웃지 못하는 이유,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내년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하락한 것이고, 내후년이 좋다면 내년은 주가가 좋을 거예요. 자, 더 이상 저는 지금은 우려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도 적어드렸듯이, 자 보세요. 자산은 결국 올라요.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만 가려내면 됩니다. 월봉 보고 매도 해보세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자, 월봉 보고 한번 보세요. 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이 저점을 쭉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제가 옛날에 영상 찍어드릴 때 이때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반도체 석권하는 그 시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성장이 이렇게 오던 삼성전자가 고속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다시 저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점에서 멀어지면 고평가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떨어져서 여기 오면 이게 저평가인 거예요. 다시 고점이 되면 고평가죠. 그리고 다시 여기 오면 저평가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식을 저평가에 담아서 고평가에 팔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커 보이다 보니까, 이게 높은 산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안 오를 것 같아요, 주식이.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오잖아요. 자, 똑같아요. 월봉이에요. 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와, 이거 많이 올랐네. 영원히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차트가 여기 나옵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2018년도 이 무역 분쟁 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영원히 오지 않을 그런 하락 같아요. 이 큰 급등이 나왔어도. 자, 지금 이 시장과 뭐가 다른가요?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회복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주가가. 자, 여기 봤을 때 높아 보였죠. 하지만 여기로 오니까 여기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여기까지를 볼게요. 자, 이거 안 높아 보여요? 이것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떨어질 것 같아요.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자, 뭐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고점 같아요. 근데 이 차트를 딱 여기 보세요. 여기랑을 나눠봤을 때 2012년도, 2018년도 그럼 거의 뭐 6년 주기네. 6년 주기. 그럼 한 6년 지나면 2024년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2021년도 여기에 고점을 보고 제가 이렇게 그었을 땐 요런 차트예요.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보면 또 요런 차트입니다. 엄청 높아 보이죠? 자, 방금은 2017년도, 18년도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요. 높아 보여요. 주식은 늘 높아 보이고 늘 하락할 것 같고 그래요. 자, 이때로 가면 안 그랬을까요? 이때 급등은 안 그랬어요? 계속 올라가다가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8,000원 기준 2배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기준으로 지금 2008년 9년에도 2배 올랐어요. 8,000원 기준 16,000원까지 2배 올랐어요. 그리고 자, 여기로 와봅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16,000원 대비 32,000원까지 2배 올랐어요. 이것도 2배예요. 과거에도 2배였죠. 지금도 2배예요. 자, 이게 지금이 아니죠. 2013년도. 그럼 2016년도로 올게요. 자, 여기 어때요? 여기 25,000원부터 5만원까지 여기도 2배예요. 자, 또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5만원 기준으로 96,000원. 여기도 2배예요. 2배. 계속 이런 구간을 지나면서 2배씩 올랐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높아 보이죠? 또 이거를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도 똑같이 과거 차트로 보이고, 이게 여기를 볼 때가 지금 여기 볼 때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를 볼 때랑 똑같은 거고, 여기가 여기를 볼 때 똑같은 거고, 그만큼 기업은 성장하고 물가는 오르고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 통화의 이 인플레이션만큼 이상을 상승하고 있어요. 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점을 연결했을 때, 야, 여기서 내가 팔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몇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팔 때다? 아닙니다.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내년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코스피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2750이다 뭐 요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2750이면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회복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위까지는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때도 그랬어요. 코스피 전망이 처음에는 여기서 2600 간다. 2600 가니까 뭐래요? 3000 간다. 3000 가니까 3200 간다. 3200 가니까 3600 간다. 4000 간다. 이때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정도 오니까 2750은 가겠지 하지만 또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3000 간다. 3200 간다. 또 전망치가 바뀌면서 개인들은 그때 또 추격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계속 이 시장은 돌고 도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 시간을 다 견뎌내시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온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도 그래요. 예전에도 저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것저것 시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험을 딱 앞두고 하루 이틀이 진짜 힘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루 이틀이 정말 시간도 안 가고 하루 안에 그 책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힘드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시기를 견뎌야 좋은 시간이 옵니다. 늘 급등 전에는 늘 이런 하락 보세요. 이런 게 있어야 급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우리가 선 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선 사이에서 탁 이렇게 내려갈 때 패닉인데, 오히려 이럴 때 담아놓으면 정말 좋은 매수 가격이에요. 매번. 그게 정말 역사를 통해 계속 증명이 되고 있지만 내 눈앞에 어떤 차트가 보일 때는 힘들죠. 제가 어제도 차트 이런 거 다 올려드리고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서 올려드렸던 게 어젠데, 자, 어젯밤에 제가 이런 거 올려드렸어요. 차트. 여러분들이 태경산업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는 요거예요. 내려간 거밖에 안 보여요. 조금 주식에 조금 눈을 좀 뜬 사람들이 아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차트구나 요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차트는 이런 차트예요. 몇 년치를 한 번에 봐요, 차트를. 자, 월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지금 2006년도부터 보는 거예요. 2006년 맞나요, 이거? 그럼 지금 상장해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의 차트를 제가 지금 동시다발적 1997년이네요. 97년. 이렇게 차트를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떨어지는 것 같은 차트지만 계속 차트가 올라간다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